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5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 사람들 귀에 친숙해진 이름이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현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데 나이가 48이네요. 참 논쟁적 인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당시는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지휘하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이른바 적폐 수사를 총괄을 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옛날로 말하면 이게 중수부입니다. 등으로 승승장구하다가 2019년에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한 이후에는 완전히 권력층으로부터는 눈에 가시가 되어가지고 세 번 좌천되고, 지난 1년 동안은 채널 A 사건, 처음에는 이게 검언유착이라고 하다가 검은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채널 A 사건이라고 불리게 된 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해가지고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윤석열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감싼다고 해가지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윤 총장을 꽁꽁 묶는, 나중에는 윤 총장을 몰아내는 그 동기가 되었던 이 한동훈 검사장이 오늘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가 현직일 때 인터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한동훈 검사장처럼 현재 여러 상황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내놓고 얼굴을 내놓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말입니다. 물라는 것 물어다 주는 사냥개를 원했다면 저를 쓰지 말았어야. 검찰개혁 반대로 가고 있다. 권력비리 수사의 양과 질이 드라마틱하게 쪼그라들 것이다. 눈 한 번 질끈 감고 조국 수사 덮었다면은 윤 총장과 꼭지를 갔을 것이다.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전 정부 수사해보니 이 정부 들어서는 사실이어도 뭐가 문제냐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국가 정책이라도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뽑힌 말이 나왔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아주 논리정연한 사람이네요. 논리정연한 사람이 말을 하니까 이 기자도 아마 정리하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이야기죠. 최재혁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재혁 씨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승윤 중앙지검장은 한동훈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안 주니 포렌식 기술이 더 발달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무혐의 결재를 계속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등이 9개월 전에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는데 다 어디 가고 아직 휴대전화 이야기만을 되풀이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든 허물 찾아보려는 별건 수사 의도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작년 7월에 대검 수사심의회가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억울하게 감옥 가도 이겨내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왜 했는지 물으니까 한동훈 씨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시 전방위 공작에 당해 감옥 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간들을 기록에 남겨두자는 거였습니다. 가족들에게도 험한 일 생길 수 있는데 같이 이겨내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거짓 선동에 맞서서 대한민국 시스템의 틀 안에서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책임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생각을 하게 하는 말입니다. 거짓 선동에 맞서서 싸우는 방법은 이 법의 바깥에서 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폭력을 동원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변칙을 쓰는 거죠.
그러나 한동훈 씨는 대한민국 시스템 틀 속에서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합리적 방법으로 법을 지켜가면서도 권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법치 파괴에 대해서 이러면은 국민저항권을 발동을 해야 된다. 국민저항권은 사실은 그게 법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걸 그 언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저항권은 아무리 합법적 방법으로 저항을 해도 안 된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 국민이 폭력을 써서라도 이 무도한 헌법 파괴하는 정권은 무너뜨려야 한다. 그것은 자연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4.19를 그런 국민저항권의 사례로 보았다 등등 해가지고 거기에 호소하고 싶어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씨는 아무리 어려워도 대한민국 시스템의 틀 속에서 싸워서 이기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하고 그런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조국 수사가 과잉 수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국 수사를 총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설명 안 되는 의혹들이 워낙 많았고 관련자들이 말을 맞춰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나 해외 도피까지 한 상황이라 집중적 수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입시 비리나 펀드 비리 같은 것들만 보아도 그 정도 사실이 드러나면은 보통 사람들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유리한 사정을 설명하는 식으로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음모론을 동원하여 더 적극적으로 사실 자체를 부정했으니 압수수색 같은 수사가 더 필요했던 거죠. 이것도 역시 전문가의 의견이 이렇게 쫙 정리가 되니까 이해하기가 쉽네요. 그러니까 수사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이 밝혀지면은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기기 위해서 다른 음모론까지 주장을 하니까 과잉수사라는 욕을 먹더라도 철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특별한 사안이다. 이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권은 사소한 문제를 부풀렸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조국 씨가 한 거 뭐 자녀의 스펙 조작 그거는 그 당시에는 흔히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그런데 한동훈 씨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 학교 운영의 투명성, 고위공직자의 청렴성과 정직성, 입시의 공정성, 그리고 사법방해 어느 하나도 사소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도 아니죠. 그러니까 조국 씨가 했던 그런 행동을 한국 국민, 평균적인 국민이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귀하를 출세시켜준 정부를 배신했다는 공격도 있습니다. 라고 물었더니 한동훈 검사장은 권력이 물라는 것만 물어다 주는 사냥개를 원했다면 저를 쓰지 말았어야죠. 그분들이 환호하던 전직 대통령들과 대기업들 수사 때나 욕하던 조국 수사 때나 저는 똑같이 할 일을 한 거고 변한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윤 총장이나 저나 눈 한번 질끈 감고 조국 수사 덮었다면 계속 꽃길이었을 겁니다. 권력의 속성상 그 수사로 제 검사 경력도 끝날 거라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하나 덮어버리는 게 개인이나 검찰의 이익에 맞는 아주 쉬운 계산 아닌가요? 그렇지만 그냥 할 일이니까 한 겁니다. 직업윤리죠. 선출된 권력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틀린 말입니다. 누구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야만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입니다. 모든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당연한 말입니다.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 수사를 너무 가혹하게 하지 않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기업인이 대한민국 사회를 여기까지 발전하는데
발전하게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꼭 그래야 하고 깊이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은 자유시장과 시장에서의 경쟁인데 그 기초는 공정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심각한 불법이 드러난 이상 그게 누구라도 똑같은 룰이 적용되어야만 그런 믿음이 가능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의 적폐 수사를 다 해본 셈인데 두 정부의 차이점을 비교한다면 이렇게 물었더니 그런 비교가 제 몫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사실이면 잘못이라는 전제하에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사실이라 해도 뭐가 문제냐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재밌네요. 그러니까 전 정권은 사실로 드러나면은 일단 그걸 수긍을 했는데 잘못했다. 사실이 그렇다면 난 잘못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사이는 사실이 드러나도 그것을 부인하거나 뭐 그 정도가 무슨 문제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근본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문명의 기초는 사실, 법칙, 과학 아닙니까? 사실을 사실이라고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문명은 작동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지탄받는 악인을 응징할 때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지가 그 사회가 문명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 비리라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특별한 검사가 목숨 걸어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검사가 직업 윤리적 용기를 내면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권력이나 검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보통 사람도 우리가 지금 보면 용감한 수사라고 하는 그것을 예사로 할 수 있어야 그게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윤 총장과의 사이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은 훌륭한 검사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분이나 저나 공직자이고 할 일 했던 것 뿐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가치를 공유하는지는 몰라도 이익을 공유하거나 맹종하는 사이는 아니니 척근이란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윤 총장이 정치를 할 거라고 보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건 지금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검사 그만둘 때까지 지금까지처럼 살겠죠. 손해보더라도 상식과 정의 편에 서야 한다는 다짐은 늘 합니다. 20년 동안 수사마다 그걸 지키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운 좋게도 그때마다 주위에 좋은 수사관들, 실무관들, 검사들이 있었어요. 윤 총장도 그런 분입니다. 이 최재혁 씨는 조선일보 사회부 부장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여러 가지 머리에 남는 말이 많습니다. 물라는 것 물어다 주는 사냥개를 원했다면 저리를 서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 말이 제일 머리에 남네요. 감사합니다.